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 마이애미 대 콜로라도 경기입니다. 맥스 마이어와 헤르만 마르케즈가 붙는데, 저 이 경기에서 새로 써먹고 싶은 분석이 뭐냐면은, 자, 맥스 마이어를 보시면요, 이 친구가 시즌 초반에 작년보다도 구속도 더 잘 나오기도 하고, 슬라이더를 바탕으로 한 경기에서 막 삼진을 14개 잡은 경기도 있었어요. 물론 이후에는 사실 뭐 성적이 그렇게 막 좋지만은 않지만은, 맥스 마이어는 어쨌든 간에 이 슬라이더를 가장 많이 던지는 선수거든요. 맥스 마이어 올 시즌 이런 투구 내용들을 보면은 가장 많이 던지는 게 슬라이더입니다. 슬라이더. 포심이나 뭐 체인지업 여러 가지 구종들을 던지지만은 슬라이더의 비율이 거의 뭐 35%에 달한다. 이런 경우에는 콜로라도라는 팀이 이 마이어가 가장 많이 던지는 슬라이더에 대한 대처가 어떤가, 그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슬라이더라는 구종에 대해서 콜로라도는 마이너스 26.3으로, 콜로라도라는 팀은 마이어가 가장 많이 쓰는 슬라이더랑 이 포심 패스트볼에 리그에서 대처가 가장 안 좋은 팀입니다. 그런 경우들 때문에 내일도 아마도 콜로라도의 빠따는 맥을 못 칠 가능성이 높다. 안 그래도 지금 빠따가 꼴찌입니다. 지금도 우한 상대로 원정일 때 5-5-3으로 굉장히 또 OPS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콜로라도는 사실 뭐 홈 말고 원정에서는 그냥 매번 좋지가 못해요. 단순히 지금 이제 콜로라도가 올 시즌 이제 9승 50패거든요. 메이저리그 첫 60경기 동안 가장 안 좋은 성적을 기록한 팀이 올 시즌 콜로라도다. 1884년 이후에 가장 안 좋은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1960년대인가 그때 한번 뉴욕 매치가 한번 48패를 한 적이 있었는데, 콜로라도는 벌써 50패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새로운 기록들을 써나가고 있는, 그 정도로 못하는 팀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내일 나오는 헤르만 마르케즈는, 사실 제가 이제 콜로라도의 좀 노답 선발 3인방 마르케즈, 프리랜드, 센자틀라 이런 애들 얘기를 하면서 얘네들이 WHIP 뒤에서 뭐 한 1, 2, 4등 하고 있다 말을 썼는데, 마르케즈는 그 중에 이제 뒤에서 한 3번째 정도 한다고 합니다. 얘가 요즘에 2경기 동안은 투구 내용이 상당히 좋아요. 필라델피아랑 컵스, 빠따를 잘 치는 팀들한테도 7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으로 굉장히 호투를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봤는데, 자, 헤르만 마르케즈 포심이랑 너클 커브, 지난번에 이 두 가지 구종을 많이 썼고, 그 전에도 보면은 너클 커브랑 포심, 이 너클 커브에 대한 구사 비율이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올 시즌에 마르케즈뿐만 아니라 프리랜드도 그렇고 콜로라도의 선발 투수들이 이 너클 커브를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지금 마르케즈는 최근 2경기 동안 호투를 했는데, 그 중심에는 사실 너클 커브 비율을 이 정도까지 많이 쓰진 않았는데 너클 커브를 많이 활용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보이더라. 사실 너클 커브라는 구종은 쓰는 선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특정 팀들의 뭐 대한 대처 이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잡히진 않아가지고 마이애미 애들이 얼마나 뭐 대처를 잘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마르케즈는 요즘에 확실한 상승세에는 이런 너클 커브의 구사 비율이 올랐다, 그런 거는 있는 거예요. 사실 마르케즈는 따지고 보면 얘도 기본적으로 볼넷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고, 어쨌든 마르케즈가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좀 이 방어를 조금 깎아먹고 있는 정도예요. 최근 4경기 중에 한 3번 정도는 호투를 많이 했었다. 원래부터 마르케즈는 콜로라도 에이스 출신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거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콜로라도가 빠따를 잘 칠 거란 생각은 전혀 안 드는데, 내일 경기 정도면 이거는 마르케즈 호투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언더 그림을 좀 살필 필요는 있지 않겠냐. 이 경기가 7.5를 준 게 참 골치 아프거든요. 8.5 줬으면 사실 조금 편했을 텐데 7.5 줘서 조금 불편하네요. 어제도 콜로라도가 매치 상대로 2.5 프렌이 되게 막 1.4대 초반이었는데, 마이애미의 마이어 같은 상대로 1.43 받았으면 이것도 콜로라도 프렌을 봐야 되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경기 신시내티 대 미러키 경기입니다. 브래디 싱어랑 이제 에런 시발레가 붙는데, 이제 시발레가 이제 커터를 많이 던지는 선수거든요. 근데 딱히 뭐 신시내티는 커터한테 그렇게까지 뭐 엄청 나쁜 것까지는 아니더라고. 마이너스 5 정도여서 그냥 뭐 그럭저럭이라고 합니다. 좀 안 좋은 편에 속하고, 일단 브래디 싱어한테 가장 많이 보이는 건 뭐냐면요, 이 친구가 이제 켄자에서 신시내티로 옮겼는데, 얘도 이제 홈이랑 원정 편차가 꽤 있거든요. 올 시즌 홈에서 3.29, 원정 5.74. 특히나 요즘에 좀 못하고 있기도 하다가 직전 경기 때 켄자한테 친정팀한테 복수를 한번 했습니다. 여기 있는 맨 아래 있는 이거 피안타 상으로 홈이랑 원정에서 차이가 굉장히 커요. 올 시즌 총 58.2이닝 중에 홈에서는 27.1이닝, 원정에서는 31.1이닝으로 4이닝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피안타 개수 차이는 27개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에서는 피안타를 참 안 맞는다, 이런 얘기는 할 만한 것 같거든요. 대신에 뭐 좀 볼넷이 약간 많다든지 이런 건 있지만, 어쨌든 홈에서의 싱어는 WHIP가 기본적으로 많이 낮은 편이다, 그런 얘기는 할 만한 것 같거든요. 싱커 구사 비율도 원래 높은데 땅볼 유도 비율 좋고 올 시즌도 플러스 피치이기도 하고, 싱어의 상태가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좀 뭐 고생했던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최근에 회복세가 있기도 하고, 그렇게 뭐 나쁘게 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에런 시발은 이제 그 복귀한 지 뭐 한 2경기, 3경기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뭐 지난번 경기 때 5이닝 실점 정도로 정타 컨트롤 잘 해주고 89 정도에 그쳤지만은 나름대로 나쁘진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뭐 커터를 많이 던지는 투수인데 얘는 이제 이런 게 있죠. 이제 클리블랜드에서 잘하다가 템파베이 가서 너무 못했는데 이후에 미러키로 이적한 이후에는 작년 후반기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아요. 올 시즌도 이제 뭐 한 2경기 끽해야 뭐 그 정도 했을 뿐이고 앞으로는 이거보다는 잘해줄 거라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경기가 지금 가장 고민되는 건 뭐냐면은 선발 투수상으로는 브래디 싱어가 조금 더 이제 마음이 가는 거는 맞는데 이게 지금 미러키가 7연승 중이잖아요. 7연승 기간 동안 보스턴이랑 필라델피아를 수입을 하고 필라델피아는 홈에서도 굉장히 강한 팀인데 그 필라델피아를 수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보니까 좀 분명히 홈팀의 선발 투수 이점이 있지만은 미러키가 조금 더 분위기는 좋은 것 같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미러키가 지금 불펜상으로 23등으로 굉장히 안 좋게 지키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 미러키의 불펜이 사실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원래부터 미러키는 지난 한 2, 3년 동안 계속해서 메이저리그 탑급 불펜을 이뤘던 애들이고 그 사이에 뭐 이제 베이더라든지 뭐 데비 윌리엄스 핵심 불펜들을 많이 보내긴 했지만은 얘네들은 불펜 키워내는 능력이 좋아요. 올 시즌도 이제 트레버 맥이 2.33, 유리베이 1.59, 닉 미어스 2.63, 그랜트 앤더슨이나 친구 2.76에다가 뭐 디엘 홀도 1.69로 써먹고 있고 전반적으로 얘네들이 자주 쓰는 불펜들은 상태가 꽤 괜찮거든요. 이거는 미러키 불펜이 4.64로 23등 수준의 불펜 방어를 보이는 거는 타일러 알렉산더라든지 페인스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방어율이 너무 개판친탁 그게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쓸 수 있는 불펜은 저는 괜찮다고 보기도 하고 시발레의 고정 가능성 그게 거슬리지만은 요즘에 사실 뭐 신시내티가 대단히 뭐 빠따를 잘 치고 있는 뭐 그런 수준도 아닌지라 오히려 이건 미러키 분위기가 낮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일단 언더 쪽으로 생각해 볼게요. 9.5를 준 거는 그 정도를 해줄 만한 선발들이라고 생각하고 시발레가 조금 더 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승패는 이게 미러키가 7연승이 진짜 많이 거슬리는 것 같기는 해. 선발 투수로는 싱어가 어느 정도 앞서는 부분이 있는데 시발레가 그렇다고 뭐 포텐셜이 없지는 않고요. 저는 시발레가 한 5이닝 2실점 3실점 그 정도만 해준다면 이것도 언더 가능성 괜찮아 보이고 미러키의 역배 같은 것들을 못 볼 것도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게만 좀 보겠습니다. 미러키 역배는 사실 미러키가 연승 달리고 있고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그 정도 때문에 그냥 보는 수준입니다. 다음 경기는 보스턴 대 천사인데 여기 이제 리차드 피츠라는 좀 신인 투수랑 그리고 타일러 앤더슨이 붙습니다. 이제 피츠는 작년에 마이너리그에서 굉장히 좀 솔리드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올 시즌에도 올라와가지고 한 5이닝 무실점 경기하고 괜찮은 적들이 몇 번 있었어요. 막 대량 실점을 한다거나 막 그런 모습은 거의 없었습니다. 피홈런이 많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꽤나 괜찮게 쏠쏠하게 써 먹었었어요. 보스턴도 지금 선발 투수가 조금 이제 공백도 있고 이런지라 예년에 비해서는 커터 콜포드라든지 하우크 같은 애들 못 쓰고 이래가지고 뭐 이런 피치 같은 애들 써먹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마이너리그에서 3이닝 동안 무실점 해가지고 콜업을 했는데 메이저리그 올라와서도 3이닝 동안 무실점 미러키한테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내일도 아마 이 피치가 얼마나 길게 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뭐 기대치가 없지는 않은 그런 상황처럼 보입니다. 아주 나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여기다가 뭐 타일러 앤더슨이 나오는데 타일러 앤더슨은 지금 뭐 기록도 그렇고 좀 이제 맞춰 잡는 능력들 그런 것들은 괜찮아요. 저도 이걸 좀 확인했던 게 이 타일러 앤더슨은 이 체인지업의 구사 비율이 상당히 좋고 체인지업이 굉장히 고평가를 받는 선수거든요. 근데 보스턴이 딱히 뭐 체인지업한테 엄청 안 좋았다거나 뭐 그런 건 안 보이더라고. 타일러 앤더슨은 지금 이제 올 시즌은 또 홈이랑 원정 편차도 약간 있는 편이고 엄밀히 말하면 요즘엔 조금 안 좋은 편에 속하기는 해요. 뭐 직전 경기 양키스한테 잘 던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이거는 보니까 선발 투수상으로는 그래도 천사가 조금 더 보장된 거는 많이 있는 편인데 글쎄 지금 천사가 8경기 동안 1승 7패로 또 안 좋은 구간에 왔어요. 얘네들 막 7연승 달리고 다저스 수입하고 막 이러다가도 지금 또 안 좋은 구간에 도래를 한지라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뭐 강점했던 빠따력도 많이 죽기도 하고 정말 안 좋은 날에는 빠따가 정말 그냥 쫙 사라지거든요. 내일도 사실 천사가 막 잘 칠 거라는 그런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피치라는 선수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진 않아가지고 보는 것도 있기도 하고 보스턴도 불펜을 그렇게 많이 써먹진 않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나왔던 날에들에는 그때는 좀 불펜들을 막 덕지덕지 섞어가지고 쓰고 결과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양 팀의 빠따 생각하면 9.5 기준 뭐 언더를 봐도 상관없지만은 지금 이제 천사가 또 불펜 상태가 또 그 꼴찌급이기도 하고 사실 이 경기는 그렇게 막 믿음을 안 주는 경기 같습니다. 보스턴이 뭔가 배당 자체는 괜찮지만은 그거 말고는 큰 이점 없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그냥 보스턴의 일반승 정도만 살짝 보는 정도 그 정도에 그칠 만한 경기 같아요. 다음 화삭 대 디트로이트 경기 조나단 캐논 그리고 플레이어 팀입니다. 자, 조나단 캐논은 뭐 솔직히 나쁘진 않습니다. 화삭의 여러 이런 신인 선발급들이 나쁘지 않게 해주고 있다. 뭐 그런 건 있는데 이 친구도 이제 좀 요즘 들어서는 볼넷이 많이 좀 적어지긴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올 시즌에 생각보다 볼넷이 조금 많은 편이었었고 특히나 2이닝 대비 좀 피안타가 많은 편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아쉬운 거는 같아요.
상대를 뭐 잡아낼 수 있는 그런 핵심 구종이 뭐 있는 것도 아닌지라서 그런 거에는 약간의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도 보면은 커터를 굉장히 좀 많이 쓰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던데 디트로이트는 커터 대처가 나쁜 편은 아니에요. 플러스 2.6 정도로 양수에는 들어가 있으니까 커터 대처가 나쁜 편은 아니고 이제 플레어티는 그냥 뭐 나쁘지 않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 시즌도 플레어티는 어느 정도 좀 좋은 궤도에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이제 피오널이 많은 거 그런 것들은 거슬리긴 하네요. 일단 화싸게 캐논은 연차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디트로이트랑 여태 4경기 붙었는데 11.20으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플레어티는 그 디트로이트로 건너온 이후 최근에 3경기 동안에는 화싸한테 화싸기 굉장히 약한 시기이기도 했고 3경기 동안 1.58로 아주 강한 편이라고 합니다. 6이닝 먹은 적도 있었고 2번 5.2이닝 얼추 많은 이닝을 잘 막아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메이저리그 전체 승률 1등인 디트로이트 그리고 뒤에서 아마 화싸기 2등일 건데 이런 팀들 간의 격차가 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디트로이트는 뭐 홈승률도 대단하지만 원정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그냥 거슬리는 거라면 이 경기 역시 배당상으로는 디트로이트의 원정에서의 뭐 핸승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디트로이트는 이제 뭐 물론 홈에 비해서는 좀 아쉽지만은 원정에서도 핸승 비율이 막 아주 뭐 노답인 편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지표상으로는 저는 디트로이트를 봐도 괜찮은 게임 같거든요. 두 선수들이 좀 약간 최근에 많이 상대 팀들을 좀 만났었고 플레어티는 디트한테 53타석에 157 정도로 아주 강한 편이고 조나단 캐논은 디트로이트한테 60타석에 333으로 약한 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겹쳐 보이길래 저는 디트로이트 쪽을 좋게 볼 게임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 화싸게 요즘 이 선발 라인들이 나쁘진 않다는 거 폼 자체가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8.5 기준에 뭐 언더도 못 볼 건 없지만은 사실 뭐 굳이 가야 되나 싶습니다. 조나단 캐논도 사실 최근에 한 2경기 정도 한 일주일 정도 사이에는 그렇게 좋았던 기억은 없어가지고 좀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한창 좋았다가 요즘에 슬슬 흔들리는지라 언더는 뭐 그렇게 잘 모르겠고요. 차라리 디트로이트를 보는 게 나은 게임 같습니다. 다음 경기 샌프와 샌디 여기도 이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서 오랫동안 맞닥뜨리는 팀들인데 자, 내일은 로건 웹이 홈에서 등판을 합니다. 로건 웹은 이렇게 싱커, 스위퍼, 체인지업, 퍼터 이렇게 던지는데 이 친구는 이제 올 시즌 들어서는 가장 많이 보이는 건 이런 스위퍼 구사율이 상당히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로건 웹은 가장 많이 던지는 구종이 뭐 체인지업인 시절도 있었었고 이후에는 싱커 많이 던지고 원래는 체인지업이 세컨 피치였다가 올 시즌에는 이 스위퍼의 역할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삼진 잡는 비율이 상당히 늘었거든요. 하나의 무기를 장착했다고 볼 수는 있어요. 매번 말하지만 로건 웹은 홈에서는 정말 튼튼한 선수죠. 다만 이렇게 또 바빕 같은 것들이 꽤나 높다든지 바빕도 순위권에 들고 있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요즘에는 삼진 잡는 능력들이 좋아졌다. 여기다가 원래부터 제구는 좋은 선수고 운이 안 따라가지고 피안타가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홈에서 나오는 웹은 한번 믿어야 되기는 해요. 저번에 켄자한테는 고전하고 그랬지만은 저는 믿어야 되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홈 웹은 안정감을 보이는 선수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대로 이제 스티븐 콜렉은 이제 콜로라도한테 한번 9이닝 완봉승을 했었는데 이후 등판들에서 시애틀한테 5이닝 5실점, 토론토한테 6이닝 4실점, 직전 경기 마이애미전에서 5.1이닝 6실점을 했는데 직전 경기 때는 사실 콜렉이 등판하니까 되게 못했잖아요. 그래서 막 관중들이 야유도 퍼붓고 했는데 이 경기를 샌디가 빠따로 뒤집었습니다. 그날 아마 알칸타라랑 붙었나 그랬어가지고 뒤집으니까 콜렉이 내려갈 때 박수 쳐주더라고요. 사실 지금까지 이제 콜렉은 30이닝 동안 뭐 피안타 맞은 거나 삼진 잡는 거, 피홈런 볼래 이런 것들 지표를 보면은 그냥 뭐 딱히 뭐 대단한 생각은 안 들더라고. 완봉승 거둔 것까지는 고점을 받지만 그 이후로는 딱히 뭐 큰 기대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선발상으로는 일단은 로건 앱이 많이 우세하다. 그렇게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로건 앱도 역시나 이 샌디에고 애들을 많이 상대를 했다 보니까 상대 전적이 좋지가 못합니다. 통상 199타석에 피안타율이 3할에 1푼 4리 정도로 피안타율이 꽤나 높은 편이에요. 이러다가도 병살타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건 있지만은 마차도한테 특히 약한 것도 그렇고 좀 거슬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 과연 로건 앱이 선발상으로는 크게 우세지만은 요즘에 좀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이거는 지금 두 팀 다 빠따가 사실은 되게 안 좋은 편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7.5 기준의 언더. 근데 이것도 배당 대비 그렇게 맛있진 않아. 샌프의 지금 빠따로는 콜렉한테 많은 점수를 뽑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샌프란시스코가 7.5 기준인데 최근에 9경기 연속으로 언더다. 그만큼 빠따가 안 좋은 거를 뜻하는 거기도 하죠. 샌디 역시 얘네들도 안 좋은 건 마찬가지여서 언더라든지 샌프란시스코의 승리 한 점 차 게임 그런 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뭐 불펜도 좋은 팀이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어슬레티스와 미네소타 경기 있습니다. 세베리노랑 라이언이 붙는데요. 요즘에 세베리노는 요즘에 좀 폼이 좋습니다. 3경기 동안 전부 6이닝을 먹었고 퀄리티 차트 피칭을 했었어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지난번 경기에 이제 그 세베리노의 투구 내용 같은 것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지난 몇 년간에 비해서 포심의 구사비율이 상당히 높았다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뭐 싱커나 스위퍼, 커터 이런 공들의 비율을 늘려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조금 더 구종의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 옛날에는 뭐 슬라이더나 체인지업 같이 공격적인 피칭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종들을 많이 썼다면은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땅볼을 많이 유도할 수 있는 이런 공들을 많이 던졌고, 작년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 땅볼 유도 비율이 46.3%까지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세베리노도 어느 정도로 좀 안정적인 운영을 꾀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지난번 경기 볼게요. 세베리노는 포심 구속이 96마일까지 나온 선수인데 지난번 경기 때는 사실 다른 구종들 커터나 스위퍼를 가장 많이 썼습니다. 사실 커터나 스위퍼는 제 3, 4구종인데도 이런 구종들을 많이 써가지고 되게 유연한 피칭을 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호투를 하고 있다. 어쨌든 세베리노는 좋은 그런 과정에 있기도 한데, 얘가 이제 하나 거슬리는 건 뭐냐면 오늘 경기 홈 경기잖아요. 지금 물론 어슬레티스가 홈 경기답지는 않지만은 세베리노 올 시즌 홈에서는 6.20, 원정 0.87로 홈이랑 원정의 괴리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세베리노가 요즘에 잘하고 있는 건 맞는데 과연 내일은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은 좀 들기는 하더라고. 홈이랑 원정이랑 피안타 같은 것들도 거의 뭐 2배의 차이가 나기도 하고, 홈에서만 홈런을 다 맞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홈 세베리노는 사실은 조금 이거는 약간 마이너스인 부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조 라이언 아주 훌륭합니다. 제가 여기도 6경기 지표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 여기 중에서 한번 좀 못했던 적이 있어요. 지난번 이제 클리블랜드전에서 5이닝 3실점 약간 못했거든요. 근데 그날은 라이언이 구속도 되게 안 나고 했는데, 그거는 이 클리블랜드전이 그 우천 중단된 다음에 서스펜디드 경기를 치른 거여가지고 그날 이제 이틀 전쯤 베일리오가 이미 3이닝을 먹어놓은 상태에서 재개된 경기를 남은 이닝들을 라이언이 책임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라이언이 거의 뭐 한 3일밖에 못 쉬고 등판을 했다. 그래서 그날 구속도 떨어져 있었고 상태도 안 좋아서 5이닝 3실점을 했는데, 바로 다음 경기 때 템파베이 만나가지고 지난번 등판 때는 아주 훌륭한 피칭을 해줬습니다. 구속 같은 거 1.3마일가량이 올라가지고 94.4마일을 터치를 했고요. 그냥 되게 잘했어요. 원래부터 포심의 이런 구사율도 상당히 높은데 스플리터, 스위퍼 이런 것들 섞어가지고 라이언은 지금 WHIP가 전체 3등입니다. 0.83으로. 일단은 주자출루를 많이 안 시키기도 하고, 이 친구의 유일한 약점이 홈런인데 내일도 어슬레티스 홈런 상당히 잘 치는 팀이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조금 거슬려. 어슬레티스는 홈런 한 방 있는 팀이다, 그게 거슬리는데요. 어쨌든 간에 어슬레티스도 원정일 때가 홈런이 조금 더 많은 팀이기도 하고, 라이언은 일단 주자출루를 많이 안 시키기 때문에 홈런을 주더라도 사실은 그게 막 3런, 말리런 이런 경우들이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한 번 잡아뒀던 거는 그거는 사실 휴식일이 좀 부족해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거다, 그렇게 해석을 했고 다음 경기도 바로 잘했기 때문에 내일 만한 어슬레티스도 저는 라이언이 해볼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저는 지금 라이언이 좀 조용조용하지만 미네소타의 에이스고 되게 괜찮은 피칭을 하고 있는 시즌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사이영 주자급까지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아주 뭐 안정감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지라서 저는 이것도 세베리노보다는 라이언을 조금 더 우세를 좀 둘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어슬레티스가 아마 1승 17패인가 그러죠. 그 정도로 요즘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제 한번 이제 시어스가 등판을 해서 연패 끊어주나 이랬는데 바로 또 불펜 가가지고 그냥 쳐맞고 그랬잖아요. 불펜 차이도 상당히 큰 두 팀이기도 하고, 이것도 미네소타 쪽을 좋게 보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세베리노가 홈에서 안 좋은 것들이 있지만은 최근에는 이런 뭐 구종의 다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꾀해가지고 유연한 피칭을 하면서 잘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이것도 뭐 언더 9.5를 준 것 자체가 언더 보기에는 괜찮은 그런 선발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저스랑 매치 경기가 있는데요. 이건 또 그 다저스랑 양키 구도가 작년 월드 시리즈 매치고, 다저스의 매치 경기는 이거는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매치잖아요. 연일 다저스는 홈에서 작년에 빅매치를 계속해서 뭐 재탕으로 연결하게 된다, 뭐 이런 건데, 근데 이게 지금 선발 구도로 보면요, 매치가 내일은 폴 블랙번이 나옵니다. 폴 블랙번 올 시즌 아직까지 한 번도 등판한 적이 없었어요. 블랙번이 작년에 어슬레티에서 출발을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매치로 옮겨가지고 사실 좀 오락가락 했었거든요. 그렇게 뭐 합격점을 줄 만한 피칭도 아니었었고 선발에 한 자리를 꿰찬 것도 아니었었고 막 이래가지고, 글쎄 폴 블랙번이 와가지고 작년에도 그냥 5.18 정도로 그저 그랬는데 저는 사실 믿음이 그렇게 막 크지는 않거든요. 당장 이제 좀 복귀 등판이다 보니까 마이너리그에서도 2경기 동안 뭐 13.1이닝 이닝 많이 먹었는데 볼넷이 좀 많았어요. 4개나 줬거든. 이러다 보니까 블랙번이 다저스 상대로 호투할 가능성이 되게 적어 보이거든요. 사실 매치는 올 시즌에 여러 가지 선발들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지금 머나야도 없고 여러 명의 선수 쓸 수가 없는데도 그런 선발들이 되게 잘했잖아요. 그리핀 캐닝 같은 애들 각성하고 클레이 홈즈 선발 컨버전 성공하고 막 이러면서 잘했는데, 특히 요즘에는 사실 매치 선발진도 조금 흔들리는 과정이 있어요. 이 와중에 폴 블랙번
되게 만만한 선발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매치가 그리핀 캐닝이나 클레이 홈즈도 선발로 성공시킨다던 이런 식으로 이 선발 투수들의 뭔가 좀 잘 만지는 그런 것들은 있어 보이는데 과연 폴 블랙번도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될 것이냐? 사실 기대치가 굉장히 낮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더스틴 메이, 그냥 더스틴 메이도 전성기에 비해서는 많이 좀 떨어져 있죠. 옛날에 쌩쌩할 때 그때는 구속도 잘 나고 이랬지만 지금은 구속도 안 나오는 상태이기도 하고 최근 등판들에서는 뭐 볼넷도 좀 줄어들기도 하고 스위퍼 활용 많이 해가지고 삼진도 잘 잡고 요즘에 특히나 메이가 삼진 잡는 능력들이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긍정적인데 기본적으로 많은 이닝을 책임질 거라는 생각은 많이는 없어요. 그래서 다저스가 또 불펜, 다저스 이게 좀 루이스 가르시아까지 IL에 가가지고 가용 불펜 자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매치는 지금 불펜 가면은 마무리 디아즈가 4월 23일 이후로 거의 뭐 한 달 넘도록 14경기 동안 영의 행진 한 번도 실점이 없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18경기로 하봤자 딱 한 점의 자책점밖에 없기도 하고 요즘에 디아즈가 굉장히 포스를 보이는 상황에서 경기가 길게 이어지다면 다저스가 불리할 수가 있다. 다저스는 반대로 테너스가 지금 뒤지게 못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나마 이제 믿을만한 게 베시아, 카스파리우스, 드라이어 뭐 이런 애들인데 다저스가 불펜이 조금 부족한 점. 물론 어제는 좀 하위권 불펜으로 소모를 해가지고 오늘은 뭐 애들이 좀 쌩쌩하게 뛸 수는 있지만은 블랙번을 초장에 박살내는 거 그게 다저스는 핵심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도 매치가 분위기 자체는 괜찮아요. 매치가 요즘에 8경기 동안 뭐 7승 1패 되게 잘해왔는데 이거는 전부 다 홈 경기거든요. 매치는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좋은 홈 승률을 보이고 있는 팀이다 이랬는데요. 원정 승률은 5할이 안 나옵니다. 더구나 다저스 원정이다? 다저스도 홈에서 21승 9패 승률이 상당한 편이기도 하죠. 70%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내일도 다저스가 우한 상대로 홈일 때 OPS가 상당히 좀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다저스의 유일한 리스크라면은 사실 매치 받다가 약한 팀도 아니기도 하고 메이가 고장난다든지 혹은 이제 불펜 다저스는 마운드가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매치는 일단은 블랙번이라는 못 믿을 만한 선발이 나온다. 또 원정이다.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일단 오바 같은 거 생각하고 있긴 하거든요. 작년에 챔피언십 시리즈 생각하면은 그때도 오바 게임이 좀 많았던 편이고 피트 알론소가 뭐 3런 친다든지 빠따가 나쁜 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소토도 막 좀 볼넷 같은 거 꾸준히 얻어내고 출루하고 이래줬는데 8.5 기준의 오바? 그것도 괜찮아 보이고 다저스 쪽으로 보는 것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폴 블랙번이라는 만만한 선발이라면은 전 다저스가 요즘 빠따기세가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헨슨 같은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오타니가 블랙번한테 굉장히 강력하기도 하더라고요.